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개그 콘서트 최전방을 사수하고 있는 코미디언 신윤수입니다. 유럽 대륙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창공의 빅매치였죠. 운용 가능한 전투기와 폭격기를 최대 80%까지 투입합니다. 거의 융단 폭격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전선에 새로 투입된 조종사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윤승 씨, 네. 운동 혹시 좋아하시나요? 몸을 보시면 알 텐데 이제. 이거는 내가 좀 자신 있다. 이런 종목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레이싱이 한 12년 차 정도 하고 있고 축구도 좀 잘하고 그리고 와. 테니스도 좀 잘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만약 테니스 대결을 하는데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면 3명이면은 야, 이 머릿수가 밀리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3대 1이면 뭐 조코비치, 나달 이런 선수들도 3대 1은 못할걸요. 근데 전쟁사에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그날의 상자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를요? 네. 비행기가 이거 2대가 있는데? 와, 이게 지금 전투기 아닙니까? 네,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한 라이벌 전투기들인데요. 이쪽이 영국의 스피파이어, 그리고 이쪽은 독일의 BF-109입니다. 3대1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뭐 누가 3위였고 그러면 누가 1위였던 거죠? 바로 BF-109가 3, 스피파이어가 1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전투가 한창일 때 영국 공군은 750여 대의 전투기를, 독일 공군은 2,5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6월 14일, 방금 막 파리를 입성한 군대가 개선문을 지나 위풍당당하게 행진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파리를 들어갔으면 독일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군이었는데요. 침공 6주 만에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유럽의 심장부인 파리에 무혈 입성한 겁니다. 프랑스는 유럽을 제패한 역사가 있는 열강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그럼 프랑스가 6주 만에 졌다고요?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 대국이던 프랑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면서 독일군은 그야말로 기세등등해지는데요. 그들의 칼날이 향한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프랑스 다음이면 보자. 거기 위에가 네덜란드? 아니면 그 영국?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곧장 영국을 침공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독일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에게 시간을 줍니다. 히틀러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 막 시간 주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영국이 같은 게르만계 앵글로색슨족이 세운 나라라는 점에서 히틀러는 영국을 독일의 잠재적 동맹국으로 봤고, 더 궁극적인 목표는 동부전선의 소련이었기 때문에 서부전선의 영국과는 적당히 타협해서 양면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반응은 어땠어요? 히틀러의 낙관을 비웃듯 당시 영국 총리 처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 대륙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영국이 항전 의지를 천명하자 히틀러는 영국이 명예롭게 항복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이게 다 내륙으로 갈 수 있는데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다르게 이게 섬나라잖아요.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그래서 구상한 게 상륙작전. 바로 자국 병력 약 70만 명을 영국 남부 해안에 상륙시키는 바다사자 작전입니다. 바다사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독일의 해군력이었습니다. 해군하면 영국이잖아요. 독일, 글쎄요, 독일은 뭐 전차나 이런 게 생각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함선이 부족해서 라인강을 운항하는 바지선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해군 전력이 떨어졌고요. 그러면 이게 바다를 건너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건너는 거죠? 영국을 이게 땅을 밟기도 전에 질 것 같은데요. 바다에선 절대 열세지만 독일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아, 하늘이면 이제 공군. 네. 당시 독일 공군은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파괴력이 강한 폭격기를 종류별로 갖고 있는 데다 수량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수적으로도 3배 이상 우위에 있는 공군이 먼저 쳐들어가면 영국 공군은 물론이고 해군도 섬멸하고 뒤에 있을 상륙전도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이게 그러면 섬나라니까 센 공군력으로 하늘에서 공격을 하면 이 약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1940년 7월 히틀러의 승인이 떨어지고 독일 공군이 영국 본토를 공습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공중전,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됩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은 다른 지원 없이 오직 공군끼리만 맞붙은 최초의 공중전이었습니다. 창공의 빅매치였죠. 세기의 빅매치가 열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경기 초반은 어떨까요? 경기 초반 빅매치면 오히려 너무 좀 간을 보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축구도 그렇게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붙으면 상대의 실력이 이게 소문대로인지 아닌지 이게 탐색전을 좀 펼치는 거죠. 네. 영국 본토 항공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전 초에는 독일과 영국이 영불 해협을 두고 본 게임을 대비한 탐색전을 벌입니다. 독일 공군이 영국의 수송 선단이나 연안의 공군 기지를 기습하면 영국은 가까스로 막아내는 시기였습니다. 탐색전에서부터 근데 영국이 밀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불 해협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1940년 8월 13일 본격적인 영국 본토 대공습을 실시합니다. 작전명은 독수리의 날. 목표물은 영국 남부의 공군 기지와 군사시설. 독일 공군은 대규모 폭격을 위해 운용 가능한 전투기와 폭격기를 최대 80%까지 투입합니다. 80%는 거의 융단 폭격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영국의 영공이 적기로 새까맣게 뒤덮이자 사람들은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공포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고 있었을까요? 영국은 다 계획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각지에서 발진한 대규모의 적기가 출격한 그 순간부터 이를 지켜보던 영국의 거대한 눈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눈? 그 당시에? 거대한 눈이면 PCN 그릴 뭐 생선 눈깔인가 그건가? 바로 영국 전역에 세워진 레이더 기지와 방공 관제소입니다. 아니 이게 1940년인데 레이더가 있었어요? 놀랍죠.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폭격기 편대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또 대략 몇 대쯤 오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게 대박이네요. 역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영국의 항복을 받아낼 꿈에 젖어 있던 독일 공군이 영국 본토 상공에 도착해 공습을 벌이려는 그 순간 영국 공군 전투기 편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에워싸고 공격해왔습니다. 아, 이미 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전투기입니다. 당시 막 등장한 최신 전투기 스핏파이어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최신. 네. 스핏파이어의 강점은 빠르고도 짧은 선의 반경입니다. BF-109는 전쟁 초기에는 대적할 전투기가 없었을 만큼 무적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순간 상승력과 독보적인 급강화 능력으로 당시 전투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면 성능이 좀 막상막하였겠네요. 두 전투기의 성능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는데요. 바로 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접전을 펼치며 세기의 맞수가 됩니다. 그런데 승부의 결정타가 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 또 뭐예요? 다름 아닌 항속거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BF-109 어디서 날아왔다고 했죠? 그 아까 프랑스 기지에서 왔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독일 전투기가 훨씬 더 멀리서 오느라고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썼고, 반대로 영국 전투기는 자기 바로 집 앞마당에서 떴으니까 연료가 훨씬 더 여유로웠겠네요. 역시 추리 능력이 좋으시네요. 이거는 추리가 아니라 기본이죠. 이거 무슨 이걸 추리를 해요? 기본이죠, 기본. 예. 그래서 BF109가 실제 영국 상공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분에서 20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거의 전만 찍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작전 시간이 많이 짧았는데요. 때문에 BF109 조종사들은 유리한 상황에서도 전투를 중단하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렇게 뒤돌아 꼬리를 보이는 찰나 스피파이어의 공격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작전 시간이 짧다. 전투기들의 명성에 비해 뭔가 갑자기 좀 싱거워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예상치 못한 레이더 방공망의 조력과 원정 전투의 한계에 당황한 독일 공군은 수적 우위에도 계획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상당수의 전력을 잃고 작전 3일 만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정도 타격에 무너질 독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성능이 뒤처지는 항공기는 과감히 빼고 BF109에게 폭격기 근접 호위 임무를 맡긴 뒤 100여 기씩 무리를 지어 영국을 다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독일 공군은 짧은 작전 시간에도 영국의 공군 기지와 레이더 방공망을 집중 타격해 전세를 뒤집습니다. 영국군은요? 많지 않은 수의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초인적인 헌신을 하면서 전세를 지키는 버팀목이 됐는데요. 상국 씨, 당시 조종사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출격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전투기 탈 때 조종사들이 받는 그 중력 가속도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많아야 2번 정도 아닐까요? 오전, 오후? 많아야 한두 번? 2번, 3번? 영국 조종사들은 무려 8번까지 출격. 와, 공중에서 15시간 이상 격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 정도면 그냥 육지를 안 내려온 게 낫지 않나요? 거의 그 공중에 있었던 시간이 더 기니까. 감으로는 얼마나 힘든 건지는 잘 모르겠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F-16 전투기를 모은 전 공군 파일럿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 적기랑 만나서 도구 파이터나 공중전 여러 가지 작전을 할 때 되게 심리적으로 압도당하는 상태에 있어서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영국의 조종사들은 최대 8회까지도 비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막겠다. 그 일념 하나로 뛰어오른 거죠. 여기에서 많은 조종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윙맨이라고 하죠. 조종사가 지금 된 사람들. 일주일 이내에 살아남기 쉽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신참 조종사들까지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정신으로 나라를 지킨 것이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운 거네요. 네, 더 대단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1개월밖에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선에 투입된 20대 초반의 신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신참을 내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목숨을 걸고 분전했지만 독일의 압도적이고 대대적인 물량 공세에 출격과 동시에 전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에요. 영국 본토 항공전이 가장 치열했던 1940년 8월에서 9월 사이 전선에 새로 투입된 조종사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거의 시한부 선고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어린 조종사들이 조종관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시 영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는 약 3,000명. 이 적은 수의 조종사들이 한나라 전체의 존망을 책임졌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영국 총리 처칠은 그들에게 이런 헌사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빚을 진 적은 없었다.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쳤으니 뭐 큰 빚을 진 게 맞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영국 공군은 필사적으로 항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독일군의 끊임없는 대규모 공습에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커져가고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국 수적 우위를 버텨내기가 이게 힘들었던 거네요. 예. 네. 그러던 1940년 8월 24일 저랑을 뒤집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독일 폭격기의 오폭. 그들은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곳에 폭탄을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어디였을까요?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곳에 자기 기지? 아닌가? 바로 런던 시내였습니다. 수십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하면서 영국 정부와 군부는 물론 영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며 독일군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럼 독일이 이제 선을 넘은 거네요. 그렇죠. 이에 영국 국민들은 항전 의지로 불타올랐고 민심을 읽은 처칠은 다음날 바로 역습을 명령합니다.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을 공습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번에는 히틀러가 대폭발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칠이 보낸 영국 폭격기들이 베를린에 폭탄을 투하하는 걸 본 히틀러는 이성을 잃고 마는데요. 그래서 결정한 게 바로 런던 대공습. 원래 목표였던 영국의 공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 공격을 중단시키고 모든 화력을 런던 시내로 돌리는 작전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서로의 지금 복수심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고 있네요. 네. 1940년 9월 7일 900기에 가까운 독일의 폭격기 편대가 런던의 상공을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제히 폭격이 시작되고 우박처럼 쏟아지는 폭탄 세례에 런던은 삽시간 만에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겠네요. 히틀러가 공격 목표를 런던으로 바꾼 사이에 영국군은 회심의 반격을 위해서 조용히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피격받은 비행장을 수리하고 부족한 조종사를 보충했으며 전투기 생산 공장을 풀 가동시켜서 최대한 많은 수량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심의 한 방을 노리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공습 3일차부터 영국의 젊은 조종사들은 다시 날아올랐고 파도처럼 밀고 오는 독일 폭격기 편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초인적인 용기로 반격을 하기 시작했네요.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조종사들의 투지와 희생이 합쳐져서 승리의 추가 다시 영국 쪽으로 기우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검마,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자체네요, 이게. 그리고 9월 15일 영국과 독일이 최후의 결전을 펼쳤는데요. 영국과 독일은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영국은 1000기가 넘는 독일군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야,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네,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싸워서 얻은 값진 승리인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실제로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대의 공중전 영국 본토 항공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바꾼 거는 이 전투기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진정한 군인 정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가 분명할 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은 소수의 헌신과 다수의 단결심이 함께 일궈낸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야학을 열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4월 29일 날 상하이거가 났잖아요. 이 준비 시간이 단 3일이었어요. 3일이요? 네. 보통 이제 가족 관계란이 있었어요. 여기를 유족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소름 돋았어요.